황보세별 감독님은 디스크 조각 모음을 보면서 편안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 입장에선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해석이든 포용할 수 있다. 감독님은 디지털 프로세스를 시각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다면 저는 이미지화된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애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감독님이 저의 해석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디스크 조각 모음은 불편하고 낯선 영화입니다. 한 번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마치 알지도 못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석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렇듯 낯설고 불편한 작품이다 보니 관객들의 반응도 뭐 아니면 도로 갈린다고 하는데요. 겉멋이 들었다, 이해가 안 된다,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자주 듣는다. 반대로 내가 의도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는 분도 계신다. 특히 기성 감독님들은 제 입장과 성향을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끝까지 밀어붙여 보라고. 황보세별 감독님에겐 비주류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진 않겠지만 몇몇은 정말 좋아해줄 코드와 그림체를 가진 독특한 작품들을 만드시는데요. 자꾸만 눈길을 끄는 참신한 표현력이 저의 마음을 후벼 팠죠. 게다가 2014년 제10회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건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해준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걸 텐데요. 어차피 모두가 좋아할 작품이 아니란 건 잘 알고 있다. 알아봐 주실 분들이 적은 좁은 길을 선택한 만큼 그분들만큼은 알아봐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고 보람있다. 그렇게 꾸준히 황보세별이란 작가의 세계를 쌓아가는 게 아닐까. 황보세별 감독님은 늘 기억에 대한 화두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란 지나간 후에 다시 정리하는 퍼즐 조각 같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좋고 나쁜 기억은 처음부터 결정된 게 아니며 좋은 기억이 나쁘게 바뀔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기억으로 채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죠. 디스크 조각 모음에서 그 과정을 그리고 싶으셨다는데요. 감정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펼쳐보고 싶었는데 당시 알고리즘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기억과 알고리즘 구조가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위키백과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과정을 그래픽으로 설명해 놓은 걸 봤는데 딱 저거다 싶더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조각들이 서로 순서를 뒤바꾸는 움직임에서 직관적으로 기억의 흔적을 발견했다. 순차적인 배열이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 저장 또는 삭제되면서 처음과 전혀 다른 배열로 재구성되는 디스크 조각 모음의 과정은 이야기 과정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형식미를 좋아하시는 감독님께서 기억에 대한 화두를 디스크 배열이라는 매력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은 디스크 조각 모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누군가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구성됐죠. 디스크는 쓰면 쓸수록 단편화됩니다. 디스크가 단편화되면 하나의 파일을 디스크에 저장하려고 할 때 통으로 한 번에 저장하지 못하고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저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하려고 하면 디스크에 여러 곳을 여러 번 접속해야 하므로 그만큼 작업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조각난 디스크를 재정렬하고 파일을 다시 통합해 단편화의 양을 감소시켜주면 느려진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스크 조각 모음이죠. 디스크 조각 모음의 세계에선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기억을 결부시켜 7가지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주황색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 녹색은 불편한 기억, 취람색은 파랗게 빛나는 기억, 산호색은 무지개 같은 기억, 남색은 불편하고 슬픈 죄책감의 기억, 연두색은 깨져버릴 것 같은 기억, 노란색은 어떤 식으로든 찾아낸 행복을 기억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7가지의 색깔은 다시 3개의 얘기를 만나 21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조각들로 퍼즐이나 테트리스를 하듯 배열, 재배열하는 과정은 꽤나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았죠.
이 퍼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감독님을 상상해보노라니 사색과 성체, 즉 생각의 유의인 헤르만 헤세님의 유리알 유의가 생각났는데요. 황보세별 감독님은 7가지 색깔과 21개의 조각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세스와 인간의 기억, 감정, 그리고 양가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걸 자유로이 넘나들며 생각의 유의를 즐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은 3개의 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얘기의 주인공들을 단절된 관계로 보느냐, 연결된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 단절된 관계로 본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한 여성의 얘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남성의 얘기,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수많은 훈장을 받은 군인의 얘기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빛나는 얘기 뒤엔 어둠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얘기의 주인공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야만 했으며 결국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권까지 넘겨주었는데요. 두 번째 얘기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리신 듯 보이는 아버지를 병원 또는 요양원에 모셔야만 했죠. 세 번째 얘기의 주인공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명령을 어길 수 없었기에 사랑하는 동물들이 있는 방공호를 향해 포탄을 발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3명의 주인공을 연결된 관계로 본다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성공을 원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감당하기 어려워했죠. 그래서 남편의 손에 아들을 맡겼더니 이혼하면서 양육권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행복하고 싶었던 어머니는 어쩐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그 뒤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들은 아버지가 늙고 병들자 힘들어했죠. 결국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어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과 비슷해져 갔는데요. 젊은 시절엔 전쟁 영웅이었지만 그때 자신이 사랑하는 동물들에게 저지른 일로 괴로워하던 군인은 그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었죠. 그렇게 늙고 병들자 자신이 방공호의 동물들을 외면했듯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외면당하게 됐는데요. 두 번째 얘기에서 아버지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TV 속 장면과 세 번째 얘기에서 군인이 쏜 포탄에 죽은 동물들의 모습이 겹치는 건 3명의 주인공이 연결된 관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 그 자체이며 우리는 깨진 거울이 쌓여있는 일관성 없는 형태의 박물관과 같다. 인간은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건 기억하고 또 어떤 건 기억하지 못하죠. 인간의 기억은 왜 이다지도 부정확한 걸까요? 인간은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 신념에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상충되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신념이나 감정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죄책감 때문에 기억을 왜곡하거나 지워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특정한 것만 기억하게 되는 걸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죠. 디스크 조각 모음에서도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것들에 대한 기억은 지워버리는데요. 그리고 남은 기억의 조각들이 빈자리를 채우며 재정립되죠. 그러자 지워진 조각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은 이러한 인간의 선택적 기억의 과정을 컴퓨터 프로세스인 디스크 조각 모음으로 시각화해 보여준 건데요. 이를 통해 보면 컴퓨터 프로세스와 인간의 뇌 프로세스는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양가성이란 대립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걸 말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선 분명히 괴로운 기억은 삭제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할 텐데요. 그러나 그 괴로운 기억 속에 소중한 추억도 함께 있으므로 그 기억을 모두 삭제해버리는 것 또한 괴롭고 슬프죠. 이게 바로 컴퓨터가 아닌 감정을 가진 인간의 양가성입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은 바로 이런 기억의 양가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3명의 주인공을 연결된 관계로 본다면 또 한 가지의 양가성이 생깁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충돌할 때, 자신이 행한 일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성과하기 그들 안에 공존하며 오해와 이해, 원망과 화해, 변명과 죄책감이 소용돌이쳐 괴로워지는데요. 앞서 얘기한 양가성과는 또 다른 양가성이죠. 이러한 두 가지 양가성에 대한 혼란과 괴로움을 간직한 채 저의 뇌에선 여전히 효율적으로 디스크 조각 모음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